안녕하세요. 함께 동양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월달에 대해서 해라는 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달은 24절기로 입동과 소설에 해당됩니다. 주역의 12벽계의 괴상으로는 중지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께도 음으로 가득 차 있고 외께도 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이 되고요. 해 맞은편에 있는 글자는 사입니다. 그래서 4월달은 해월달과 정반대되는 양으로 가득 차 있는 달이 되죠. 그래서 이름이 중천건이 됩니다. 그래서 중지고는 극음의 상태, 중천건은 극양의 상태로 해서 서로의 모습이 정반대가 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해월달에는 지장간에 무갑임이 지나갑니다. 무갑임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간목이 해월달에 있는 간목하고 인월달에 있는 갑이랑 묘월달에 있는 갑, 이 세 개의 갑은 비교해보면 인과 묘에 있는 갑은 같은 갑입니다. 그렇지만 해와 인에 있는 갑은 서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이 제가 정의를 내릴 때, 십천간의 정의를 내릴 때 뿌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월달에 있는 갑은 인월달에 생긴 갑이 와 있는 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월달에 새로 생긴 뿌리가 겨울을 거치고 봄을 거치고 여름, 가을을 해서 온 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인에는 어떻습니까? 갑이 또 새로운 뿌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월달에 있는 갑은 뭡니까? 을목을 이룬 미월달에 정을 기었잖아요. 그죠? 이 미월달에 완성된 을목에 있는 그 뿔이 갑이라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인월달에 있는 갑은 어떻습니까? 신금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뿔이 갑을 말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갑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갑이 아니고 지장간에 을목이 있다고 해서 묘월에 있는 을목, 미월에 있는 을목 글자로는 같다 하더라도 또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해월달에는 지장간에 무갑임이 지나가는데 무토 아직 밖으로 드러난 영역입니다. 그러한 영역에 있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토가 해월에 앉으면 태지로 해서 이제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죠. 더 이상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역할은 다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의 입장에서 미월달에 완성된 이 을목의 입장에서 그 뿌리인 간목이 해월달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냐 하면은 간목이 갑해가 돼서 생지가 됩니다. 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뿌리를 통해 가지고 나무가 살아남으려 그러면 겨울 동안 살아남으려 그러면 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겨울에 얼잖아요. 그럼 터져버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를 통해서 밖으로 물을 내보낸 상태입니다. 물을 내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을 정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사용하기 전에 물은 임수라고 하고 사용되고 있는 물은 개수라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임수는 갑 안에 있었던 개수가 빠져나가서 임수가 된 거죠. 그래서 갑목이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이 해에 앉으면 생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임수는 해월달에 이제 록지로 해서 자기가 빠져나와서 록의 세력으로 해서 아래에 임에 있는 상이 됩니다. 그래서 홍범 오행의 정의로 무토는 심을 가, 간목은 곧을지, 곧게 어디로 향해 나아갑니까? 임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간목의 특성이죠. 그리고
임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항상 뭡니까? 아래로 해서 내려가서 임수를 취하게 되는 삶이 되겠죠. 소선 8개로 나타내면 무토는 사진내로 해서 동적임을 나타내고 간목은 육감수가 되고 임수는 일건천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가 무토에서 간목으로 가기 때문에 무토 사진내 4개가 간목에 해당되는 육감수 4개로 나아가며 술의 둔이 됩니다. 술의 둔. 그래서 둔은 아직까지 어리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주역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술의 둔이 술의 둔이 아니고 간목의 육감수 소성 8개가 임수인 일건천으로 나아가는 현상, 육감수가 일건천으로 나아가는 현상이 천수송이 됩니다. 천수송. 그래서 술의 둔과 천수송이 해수에 담겨져 있는 대선계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월달에 태어났다고 해서 동일한 성향이 아니라 그랬죠. 무토가 사령하는 기간, 갑토가 사령하는 기간, 간목이 사령하는 기간, 임수가 사령하는 기간에 각각의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무토가 개수와 합을 하면 불이 되잖아요. 무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인데 개수, 지적인 부분도 좋아해서 합을 하면 화, 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무토 해월달에 무토를 가진 사람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신뢰가 무엇을 추구를 합니까? 지혜를 추구를 하는데 그 기저 근간에는 예의가 깔려있는 그러한 형태의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이 무토 사령하는 기간에 태어난 분들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가지고 있는 오운의 숫자는 5와 7이 되고 개수는 6과 2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운의 숫자를 다시 십천간으로 나타내며 5는 무토, 7은 병화, 6은 개수, 2는 정화 이렇게 해서 해월달에 무토가 사령한 기간에 태어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십천간 중에서 무토, 병화, 개수, 정화 이 4개의 천간 글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갑이 사령할 때 태어나신 분은 갑은 동방의 오덕의 사랑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토는 신뢰에 해당되죠. 사랑이 신뢰랑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신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사령하는 시기에 태어나신 분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를 펼치는 사람인데 그 기저에 뭡니까? 신뢰가 깔려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오운으로는 숫자가 3과 5에 해당되고 기토는 10과 1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은 간목, 5는 무토, 10은 기토해서 해월달에 간목이 사령하는 기간에 태어나신 분은 십천간 중에서 간목이라는 글자, 무토, 기토 이 3개의 글자를 4가지의 파트로 펼쳐가지고 인생의 흐름을 사시는 그런 분이 되겠다. 그리고 임수는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정화와 합을 해서 정화는 예의를 주관하죠. 예. 그렇게 해서 목을 만들었습니다. 정임합목으로 해서 사랑을 근간으로 했죠.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지혜로운 분인데 예를 중시하지만 근간은 뭐다? 사랑을 깔고 본인의 특성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운의 숫자로는 2와 정화에 해당되는 2와 8, 임수에 해당되는 1과 3으로 해서 펼쳐서 나타내며 정화, 을목, 임수, 간목이라는 글자로 해서 이 해월달에 임수가 살해하는 기간에 태어나신 분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글자 4가지를 쓰시는데 정, 을, 임, 갑 이 4개의 천간을 틀로 해서 본인의 인생을 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해월달에
무갑임이 지나가서 각각의 천간의 특성으로서 본인이 발현한다 하더라도 이 해월달이 가지고 있는 것을 채로 두고 각각의 지장간은 용으로 봤을 때 채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 채에 해당되는 것을 육기로 살펴보면 해수는 사를 향해서 갑니다. 해에서 출발해서 사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사해가 되죠. 그죠? 사해가 되는데 해수에 해당되는 육기의 그 숫자는 6과 3이 되고 사화에 해당되는 육기의 숫자는 2와 8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펼쳐서 나타내면 6은 개수, 3은 간목, 2는 정화, 8은 을목 해서 해월달은 뭡니까? 개수, 간목, 정화, 을목의 4개의 천간의 어떤 그런 배열들로 해서 자기의 기운을, 12운성 기운을 쓰시는 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 개, 갑, 정, 을이 12지지에서 어떤 강도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니 개가 해에 앉으면 왕지, 계자, 록지, 계축, 관대 두 번째 갑목이죠. 갑인, 록지, 갑묘, 왕지, 갑진, 세지 그리고 정 어떻습니까? 정사, 왕지, 정호, 록지, 정미, 관대죠. 그죠? 그리고 을일 때 어때요? 을일 때 을신, 태지, 을유, 절지, 을술, 묘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월달에 가진 분의 에너지의 특성이 보면 왕지, 록지, 관대로 해서 강하죠. 또 그 다음 이어받는 것도 록지, 왕지, 세지 강하죠. 그 다음 단계 어떻습니까? 왕지, 록지, 관대로 강하죠. 근데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태지, 절지, 묘지가 있죠. 약해지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4분의 3은 굉장히 강하게 에너지를 형성해서 본인이 활동을 하지만은 4분의 1에 해당되는 시점에서는 약해지는 시점이 있더라. 그게 해월달에 가지시는 분들의 에너지 레벨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사주를 통변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해월달에 태어나신 분의 육기가 개, 갑, 정, 을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해라는 시기에 태어나신 분이 개, 갑, 정, 을을 쓴다고 했는 기본 월지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나타냈고요. 흰색으로. 빨간색으로 해에서 색한간 시간을 예로 들겠습니다. 해에서 색한간 하나, 둘, 셋, 인시. 그래서 인시 생일 때 인은 신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마주보고 있는 그 글자를 제가 취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운을 보든 육기를 보든. 그래서 인은 신을 보는데 맞은편에 있는 글자를 보는데 인에 해당되는 육기는 3과 2가 되고 신에 해당되는 육기는 9와 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3, 2, 9, 7을 천간으로 나타내 보면 3은 간목, 2는 정화, 9는 경금, 7은 병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시를 기점으로 갑정, 경병을 펼쳐 놓죠. 사방에다가 갑정, 경병으로 펼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월달에 태어났는데 인시생의 예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해 맞은편에 있는 사라는 지점에 대한 특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또 드리면 이 사라는 시점에 월에 해당되는 정사, 왕지, 그래서 월지라고 제가 적었고요. 용에 해당되는 시간 또 역시나 정을 쓰죠. 그래서 정사, 왕지, 시지. 그래서 월지, 시지의 어떤 세력이 어떻습니까? 이 해월달에 태어나는 사람이 4월달, 5월달에는 양력 5월달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본인의 어떤 에너지 레벨을 왕성하게 쓰는 분이죠. 활동을 왕하게 하는 분이다. 그러면 십성에 관련되어서 이 4월달에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보면 갑이 사에 앉으면 갑사 병지가 됩니다. 많이 돌아다니죠. 병지 역마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을사 욕지죠. 굉장히 끼도 많이 부리죠. 끼를 많이 부린다는 말은 뭐냐면 꼭 굳이 도화사를 뭐 남녀 간의 색정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대인관계를 굉장히 원활하게 잘 한다라고도 해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본인이 많이 바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그러한 시기가 4월달이 되겠구나. 일간의 어떤 그런 성향이. 그런데 이분이 밖에서 펼치는 식상의 힘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목생화가 병화가 되니까 각각의 양간들이 십성의 대표인자니까 목생화 식상이 되고 목국토, 무토는 재성이 되고 금금목해서 경금은 관성이 되고 수생목해서 임수는 인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펼치는 식상 활동력은 어떻습니까? 록지로서 굉장히 강하죠. 그 식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재성은 돈을 취하는 능력도 왕지로서 굉장히 왕성합니다. 관, 자기 사업이라든가 일적인 부분에서 생줄에서 주위에 여러 가지 도움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가 강한데 인수가 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수, 임사 같은 경우에는 절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월 달에 태어났는데 인시생인데 이 인시생이 4월 달의 시점에서 쓰는 어떤 그런 강도를 보면은 본인의 바쁘게 돌아다니시면서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재물도 왕성하게 자기가 이제 취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데 아무래도 재성이 강하다 보니까 재극인해서 인수 쪽 인성은 절지 약하더라. 돈 버는 데만 관심 있는 시기가 되지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뭐 준비를 하는 어떤 그런 단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4월 달에 본인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월 달부터 해서 해월 달까지 12지지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각각의 글자가 단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볼 수 있구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동양학이라는 지식을 공부하잖아요. 그 지식을 지혜로 하고 싶은데 지식을 지혜로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낮게의 지식들은 물방울에 해당됩니다. 물방울의 상태로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방울로 있으면은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수증기로 해서. 그래서 사라지죠. 곧. 엮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물방울과 물방울을 서로 응축해서 모아주면 어떻습니까? 물줄기가 되어서 물줄기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은 물방울인데 그 단편적인 지식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물줄기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 물줄기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물줄기를 만드는 과정이 공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동양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뭐 십천간, 12지지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12지지 각각에 대한 글자 특성들을 단편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봤습니까? 24절기에 대한 특성, 주역의 12벽계의 특성, 지장간의 특성, 지장간에서도 각각의 12운성, 홍범, 정의에 의한 특성, 소성팔계에 대한 특성, 그리고 각각의 지장간, 십천간의 오운에 의한 특성들, 그렇다 하더라도 각 지지가 가지고 있는 근본을 이루는 육기에 관련된 특성으로 해서 12지지의 이 육기가 어떠한 세력으로 흐르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패턴으로 했는데 한 글자 12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도 단순한 게 아니죠. 서로 떨어져 있는 지식인 것 같지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통섭해서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물방울이 되어서 증발을 해서 본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시기에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살아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관점으로 공부를 하시고 사물을 바라보신다면 물줄기라는 것을 형성하실 수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가는 물줄기가 되겠죠. 자에 대한 물줄기, 오에 대한 물줄기, 유에 대한 물줄기, 그죠?
근데 이 12개의 물줄기가 뭉쳐지면은 한 가닥의 물줄기보다는 커지고 그 흐름이 더 씩씩하게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지식이라는 것을 지혜의 물줄기로 바꾸셔가지고 사통팔달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자미두수에 대해서 기초부터 해서 차근차근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해서 긴 시간으로 하시게 되면 또 피곤하실 거니까 한 15분에서 한 20분 분량으로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양학 기초에 대해서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자미두수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